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시라니. 김용민, 한국교회가 왜곡한 예수를 해치하고 맨 얼굴의 예수를 복원하다. 누군가는 이 책의 저자를 두고 왈가왈부할 것입니다. 저자가 김용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를 안다면 결코 종교의 위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독실한 신자 김용민의 맨 얼굴의 예수. 도서출판 동력. 지금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추가로 저희 아버지 김태복 목사가 지은 달란트 교육 한 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1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조선일보 38면에 실린 칼럼을 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조선 칼럼입니다. 또 칼럼 박스 안에는 이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목이 조선 칼럼이고 외부 기고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르다라는 식의 안내 멘트가 없다는 점에 제가 유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목, 정부 당당히 민영화 관철해야. 이런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글을 쓴 사람은 외부 기고자입니다. 전남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영용 교수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 칼럼을 달았단 말이죠. 우리 신문의 입장과는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그 안내문이 없단 말이죠. 자,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레일은 계열사 설립은 민영화의 출발점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를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의미 없는 사생결단의 헛된 싸움이다. 코레일은 계열사 설립을 통해 경쟁체제 도입으로 경영 개선을 꾀하려 하고 있지만 코레일이 정부 투자 기업으로 남는 한 의도하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코레일이 갈 길은 철도의 민영화 원칙을 확실히 밝히고 실천하는 것뿐이다. 백보를 양보해서라도 철도가 공공성을 가진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적자가 체질화한 기업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공적 소유에서 사적 소유로 바뀌지 않는 한 철도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주인 없는 조직은 조직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뿐이다. 경제를 비롯한 사회 문제 대부분은 사보다는 공이 우월하다거나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그릇된 개념에 그 근원이 있다. 공이 사를 대체한 것이 사회주의이며 사회주의는 완전히 몰락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조선일보가 이 조선 칼럼이라는 이름 아래 당당하게 정부가 민영화를 관철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철도 민영화를 말이죠. 지금 정부는 철도 민영화 아니다라고 열심히 손살에 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말하자면 민영화를 관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려 하는 것인지 이 세간에 퍼진 민영화 반대 여론을 더 자극시키려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칼럼이 오늘 실렸습니다. 그런 여론 눈치 보고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민영화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추진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보수 집권 세력이 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른바 수서발 KTX 계열사 이 자회사 설립이 실은 철도 민영화 아니냐라는 것을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 차라리 이참에 그걸 숨기지 말고 아예 민영화 맞다. 민영화 맞으니 관철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 기사들이 오늘 여러 면에 많이 나왔군요. 예.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민영화 의도. 오늘 조선일보가 왜 그 민영화하면서 감추냐 이러고 있네요. 아주 재밌습니다. 철도 노조 이 지도부 가운데 수석 부위원장이죠. 박태만 부위원장. 네. 이분이 지금 조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철도노조 조계사를 불법 파업 성소로 이용하지 말라. 불법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법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시설이 언제까지나 소도 같은 성소가 돼줄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의 사설을 오늘 실었습니다. 박태만 부위원장이 있는 조계사 극락 전에 일부 불교 신도가 찾아가 퇴거를 요구했다. 불법 파업을 계속하기 위해 사찰을 이용하지 말라는 불교 신도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이런 일이 있었나요? 처음 저는 사실 사설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네. 불교 신자 중에도 이런 현 정권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지금 조계사는 이분들을 끌어안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설에 없습니다. 자, 극히 일부의 그 내용을 전체 불교 신자들의 인식인 양 이렇게 사설이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의 오늘 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이런 공세적 아젠다 세팅을 보면은 현 정부의 그 어떤 의도 전략과 상당히 유관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철도노조 파업 때문에 지금 투입되어 있는 대체 인력, 그 대체 인력이 곧 낮아빠질 상황이다. 쓰러질 상황이다. 이러면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책임한 행태로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3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 중인 한 기관사와의 인터뷰인데요. 익명의 인터뷰입니다. A씨라고 되어 있는데 파업 참가자들 먼저 복귀하면 매도당할까 봐 눈치만 보고 있다. 파업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 집행부도 선택의 폭이 좁을 것이다. 이것이 정치투쟁으로 변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노조 내부의 균열, 책동이다. 네, 전 이렇게 봅니다. 이런 기사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례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기사 제목에까지 실는다면은 코레일 사측 인사 중에 한 명 인터뷰에서요. 나는 왜 코레일 최현혜 사장이 수소 자회사 설립 기존에는 민영화 반대한다는 입장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섰는지 모르겠다. 정말 불편하다.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인터뷰도 할 수 있죠. 청와대 내부의 인사 인터뷰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지난 주말인가요? 촛불 집회 때 자신은 철도 노조가 아니다라고 밝힌 코레일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이 민영화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조선일보가 실어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물론 조선일보가 우리는 보수 신문이고 우리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이익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일보의 사시가 이겁니다. 불편부당. 어느 편에 서지 않는 불편, 어느 쪽 당파에 서지 않는 부당. 불편부당. 그거였어요? 예. 저는 보면 불편한 신문, 부당한 신문?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불편부당이, 바로 조선일보의 사시입니다. 자, 동아일보의 전략은 뭐냐. 지금,
2005년 참여정부 당시에 노사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자동 승진, 전보 제한 이런 독소 조항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승진하고 이 보직을 바꿀 수 없는 이런 식의 그 독소 조항을 만들어서 노사 간 이면 합의를 했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철도노조가 철밥통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원들이 승진이나 전보 걱정 없이 불법 파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노조 요구로 후생비가 펑펑 쓰인다. 부모 상 때는 1인당 150만 원의 부의금이 지급되고 업무 외의 질병 때도 통상임금이 지급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전체 노동자 내부에서 철도노조 귀족노조 아니냐라면서 내부 균열을 또 노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선동아가 이렇습니다. 자, 방송들은 어떻게 하느냐. 출연 취소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철 전 사장 얼마 전에 저희 국민TV 라디오에 모셨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그 KBS YTN 채널A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모양이죠. 자, 지난 23일 오후 3시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1TV 뉴스토크 오늘의 이슈 코너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이철 전 사장. 자, 이 자리에서 임삼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토론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임삼진 연구위원은 KTX 별도법인 설립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찬반 양쪽의 패널로 해서 이철 전 사장을 이제 출연시키기로 한 거죠. 반대쪽의 편에 선 분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전날 KBS로부터 출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경찰의 민주노총본부가 있는 서울 경향신문사 건물 입구 유리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나간 지 약 1시간 후의 일이었습니다. KBS 측은 영장 집행 행위가 타당했나라는 법률적 이슈로 결국에는 넘어가는 바람에 법조인으로 패널을 변경하게 됐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이철 전 사장 정도면은 고레일 전 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대 패널, 그러니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인 임삼진 연구위원과 격이 맞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격이 높은 사람을 출연 취소 통보를 했단 말이죠. 참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저도 방송 연출진의 한 명으로서 이런 식의 그 출연 취소 참 이거는 통상적인 예로 보기 힘듭니다. 자, 또 YTN 뉴스인과 채널A 종합뉴스에도 이철 전 사장이 출연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자, 23일에 말이죠. 근데 그날 오전 이 프로그램으로부터도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YTN 쪽은 이철 전 사장을 단독 출연을 시키려고 했는데 균형을 위해서 사측 의견에 동조하는 패널도 함께 출연시켜야 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섭외를 취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반대 패널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철 전 사장을 취소시킵니까? 그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채널A 관계자도 처음부터 한쪽 입장만 이야기할 것 같은 인사를 제외하고 객관적인 전문가를 찾은 것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 채널A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주 채널A가 뭐 한쪽 편에 선 사람들만 잔뜩 불러다 놓고 편파 방송을 한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철 전 사장 KBS YTN 채널A 뭐 연달아 출연 섭외가 와서 섭외까지 해놓고는 취소 통보를 또 받았다.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정권 눈치 보기 의혹이 아니냐, 혹은 오더가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차원에서 취소했다라는 해명은 이건 뭐 딱 봐도 거짓말이고요. 예. YTN이나 채널A처럼 여권 관계자 섭외력이 뛰어난 언론사에서 할 말이 아니죠. 그렇죠. 뭐 최현희 사장을 섭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말로 뭐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의원들 나와주십사 그렇게 정말 뭐 해도 어마어마하게 섭외를 합니다, 진짜. 안 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야 뭐 할 수 없겠지만. 아니 뭐 코레일 측 관계자들 나와달라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나올 텐데. 자,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도 역시 철도노조 파업 무력화 이 프로젝트에 일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에 무슨 내용이 실렸냐면은 공기업을 나눠서 경쟁 체제를 도입했더니 공항공사 2곳 다 알짜됐다 이랬다는 겁니다. 자, 한국공항공사가 있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죠. 네. 공항공사가 이제 2개로 갈라졌습니다. 1999년 이렇게 한국공항공사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갈렸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가까운 나라의 국제선과 나머지 거의 국내선을 이 한국공항공사가 담당을 하고요. 제주가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가는 이런 국제선 노선을 담당하는 그런 공항공사입니다. 자, 그랬더니 당시에 99년에 노조가 수익이 악화된다라면서 반대를 했는데 현재는 한 해 수천억 원의 흑자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철도도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양식 있는 기자라면은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노선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노선이 다르면은 당연히 이건 경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역할 분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수서발 KTX 자회사 그리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코레일의 KTX 노선 겹치는 게 80%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민영화 논란 이전에 네. 이런 상품이 같은 거잖아요. 예. 같은 상품 80%가 같은데 예. 그걸 나눠서 이 상품, 이 회사 상품, 저 회사 상품 나눠서 판다는 것 자체가 예. 일단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상 이제 1호선, 지하철 1호선 타시는 분들은 코레일 전동차가 오기도 하고, 서울 메트로, 전동차가 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아실 겁니다. 코레일 전동차, 그리고 서울 메트로 전동차, 이게 운영 주체가 다르죠? 코레일은 국가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 메트로는 서울시 겁니다. 근데, 이용하는 분들이 말이죠. 코레일, 박근혜 정부 거니까. 타지 말아야지. 서울 메트로. 박원순 시장. 휘하 아니야. 저거 타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 노선이 80%나 겹치는데 무슨 경쟁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또 인천공항공사와 또 이 한국공항공사는 다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을 갈라서 2개의 공기업 갖는다. 누가 그걸 반대하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수서발 KTX 자회사가 역시 공적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민간에 매각될 여지가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철도 노조가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 칼럼이라는 것이 네, 조선 칼럼에서는 아예 이미 민영화를 하자 또 이러고 선수를 쳤고요. 예, 이 중앙일보 기사. 물론 이제 기사 내용 중에는 일각에서는 이 철도 경쟁과 관련해서 시설이 중복되기에 비효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도 소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제목에 이 기사가 말이 안 된다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열에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한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만은. 예. 지금 김용민 PD가 비유해 주신 네. 그러니까 지하철 플랫폼에서 고객이 예. 서울 지하철 노선을 탈 것인가? 예. 아니면 네. 1호선을 탈 것인가? 예. 사실 일부 구간이 겹치잖아요. 예. 이제 다른 노선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예. 그 승객이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운영 주체가 달라도 경쟁 요소가 아니다라는 걸 예.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주 예. 좋은 쉬운 비유 사례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예. 한국일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 민영화 해외 사례를 짚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미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영국의 런던에서 뉴캐슬 구간이 432km 정도 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이 423km 구간입니다. 자,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런던에서 뉴캐슬까지 얼마의 요금이 들어가느냐. 1인당 28만 1,160원입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은 어떻습니까? 57,300원입니다. 영국의 이 같은 구간이 5배 정도 더 비싸다는 얘기죠. 자, 원인을 전적으로 철도 민영화로 돌릴 수는 없지만 민영화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국일보 기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영국은 운영과 시설을 동시에 민영화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운영하던 민간 회사가 신호체계 점검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지나치게 감축했다가 1997년과 1999년 대형 열차 충돌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철도에 있어서 시설 안전 그리고 보안 이런 것들은요, 사실 잘해야 본전 아닙니까? 네. 돈은 또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줄여도 사람들이 모르겠지. 사고 나기 전까지는. 이래 가지고 비용을 축소하다가 이 큰 사고를 맞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 정부는 2002년 시설 부분만 다시 공영화를 했는데요. 자, 다른 나라는 어떠냐? 일본 같은 경우 대도시 도쿄, 오사카를 빼놓고는 지금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했더니 7개 회사 가운데 4개 회사가 적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200여 개 회사가 경쟁 체제로 전환한 독일은 어떠냐? 철도 공기업인 독일 철도 주식회사가 간선 노선의 98%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쟁 체제로 보기 어렵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이해를 두고 본다면은 철도 민영화를 해서 성공한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분이 앞서 조선일보 칼럼이 김영용 전남대 교수네요. 경제학과네요, 무려. 예. 뭐 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살펴보시고 이 칼럼 쓰신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공방이 거센 가운데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서발 KT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코레일이 지분 41%를 갖는 수서발 KTX 신규 업체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은 아무래도 민영화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요. 하지만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는 또 하나의 매각 대상 공공기관을 만들 것일 뿐이라면서 이런 주장을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천공항공사의 예를 들면 되는데 계속해서 매각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일 뿐이라면서 민영화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이른바 레토릭일 뿐 이건 뭐 결론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부 지분이 100%인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매해 정부 예산의 지분 매각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현우석 부총리가 수서발 KTX 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봐야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민영화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은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와 같은 그런 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매해 이런 매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논란, 소모적인 논란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새누리당 정권 아래에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려는 그런 정부의 계획. 얼마 전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서승환 교통부 장관의 이런 말은 결국 이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 이런 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한미 FTA 또 EU FTA 위반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외교통상위원장이면서 통상관계 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새로운 면허를 내주지 않는 것이 철도 민영화를 불식시키면서도 FTA 위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원칙적으로 코레일이 아닌 국내외 민간 사업자도 철도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의 철도 운송 서비스는 코레일만이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여놓았습니다. 철도사업법이 시행된 2005년 7월 1일 이후 노선에는 국내외 민간 사업자도 심사를 통해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으면 철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 EU FTA도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은 개방하지 않지만 신설 노선에는 심사를 거쳐서 면허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민간 자본 참여가 원천 봉쇄된 코레일 자회사를 미리 선정해서 면허를 내주려는 방침은 결국 국내외 다른 민간 업체의 참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협정의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미 FTA, 한EU FTA를 누가 추진했습니까? 누가 완성을 했습니까? 이 현 새누리당 정권이란 말이죠. 그야말로 외통수를 맞는 격입니다. 자회사 설립해놓고 나면 네. 국내 정치권의 의지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부총리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해도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심정이 진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국제협정을 맺어놓은 나라에서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EU 여러 나라의 국가정상과 오바마 대통령한테 한국 철도 탐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확약을 받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확약을 받아와도 그 대통령 또 바뀌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지도 못할 그런 그러니까 다시 조선 칼럼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솔직하게.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맞다. 네. 그러나 당당하게 관철하자. 차라리 이 의견이 저는 솔직하고 담백해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말로 아니라고 하면은 뭐 믿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고요. 법 제도 하에서 살고 있어요. 이 정부가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 개정 안 된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요인이 FTA 위반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러니까 이 면허 발급 앞으로 안 해준다. 매각을 하게 되면은 면허 취소시키겠다. 공기관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 다 그야말로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쪽에 대해서 눈 감고 있어야 됩니다. 돈 되는 노선인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가서 그 철도와 관련된 조달협정 개정 그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철도 분야가 개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언지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박수 받았잖아요. 박수 받은 것 같고 프랑스어 잘해가지고 박수 받은 것처럼 이게 사람들을 오도시켰어요. 자, 그렇습니다.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수소발 KTX 법인 이거 지분이 41%가 코레일에게 있고 그리고 59%가 공공기금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관이다. 공기관 지정해 줄게. 그리고 만약에 이 지분을 매각한다. 그러면 면허 취소할게. 이런 약속을 정부가 했단 말이죠. 그러나 민간에게 이 지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 규정 이 자체가 한미 FTA, 한EU FTA에 위배되는 것이고 따라서 ISO인가요? ISD인가? 갑자기 까먹었네. ISD, 죄송합니다. ISD 국가 간 투자자 소송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죠. 어차피 이걸 자회사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민영화를 사전에 다 계산해 놓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따지고 보니 그렇네 이런 식의 정부 반응이 나온다면 이 정권은 무능한 정권인 거죠. 둘 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추진하는 쪽, 지시한 쪽, 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가지고 이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하여튼 정부는 국민들에게 믿으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왜 못 믿느냐? 그러면 경향신문사 안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 거기에 철도노조 집행부 없다 이렇게 민주노총이 얘기했을 땐 왜 안 믿습니까? 자기들 말은 믿고 남의 말은 안 믿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오늘 한겨레 얘는 그 대처리즘식 강경 대응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대처리즘이 뭡니까? 노조의 그 파업에 대해서 초강경 대응을 했던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총리의 이런 무지막지한 리더십을 그 대처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제 그 김무성 의원이 그 최연예 코레일 사장을 보면서 대처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대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만은. 자,
대처 말고도 뭐 레이건 낙가선에도 노조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결을 했고 결국 이긴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해서 밀어붙인 민영화 이런 것들이 2차 대전부터 유지된 공공부문의 비효율이 그런 부각되고 시장 만능이라는 국제적 물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30년 동안에 어떤 현상이 빚어졌는가, 민간에다가 이 공공의 역할을 다 맡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회 양극화, 공공성 후퇴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만 도리어 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그것도 그야말로 완력으로 이런 행태는 시대 최고적이다라는 내용이 오늘 한겨레 3면에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이 많은데 제목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1면에는 민주당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입법을 연계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 예산안 통과 못 시킨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란 겁니다. 자, 안상수. 여기서 안상수는 전 인천시장 안상수가 아니라 전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를 말합니다. 보온병 부탄의 그 주인공이군요. 그렇습니다. 보온병 안상수. 우리 보온병 안상수 형님의 그 정치적 맞수하면은 바로 이 홍준표 경남지사 아니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또 2011년 당시에 그 한나라당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에서 맞붙었고요. 아주 심하게 충돌을 했었습니다. 둘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자,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에 맞서서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로 안상수 전 대표가 나서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제2의 빅매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 둘의 그 사이가 경쟁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선에서 아마 피튀기 나는 그런 대결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둘 다 심한 내상을 겪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제 이제 곧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쏙 뺐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따라서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쏙 뺐다고 합니다. 여야가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네요. 예. 참. 사랑의 교회. 제가 사망이라고 잘못 얘기할 뻔했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에서 또 추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의 오정현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교인들인데요. 이 교인들은 지금 서초동 법원 앞에 어마어마하게 지은 그런 교회당에는 가지 않고요. 옛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정현 목사 쪽의 사랑의 교회가 옛 예배당 문을 모두 용접해 놓았다고 합니다.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 비판 신도들의 예배를 막은 꼴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예정보다도 30분 늦게 예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겨레 9면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조선일보를 보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비판하는 신도를 폭행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반론 보도가 실렸네요. 사랑의 교회 쪽에서는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알려왔다라고 오늘 조선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오신 기사 중에서 코레일 방만 경영 초선우조 파업을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노사가 그동안 서로 좋게 조합원들 승진, 직원들 승진 잘 자동적으로 시켜주면서 그렇게 해서 방만해졌다라는 동아일보 분들이 기사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방만 경영의 출발이 어디에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경향신문 5면 부채 17조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기사 좀 따로 소개해드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기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을 무척 좋아하는 이성한 경찰청장. 농성 현장도 아니고 여기가 파업 현장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피신해 있는 자리 아니었겠어요. 거기에 경찰 병력을 서울기동대 병력 전체를 다 동원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모자들이 현장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을 검거하면은 불법 파업이 해소가 되고 또 불법 파업이 해소되면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거기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서 여기 없다고 통보를 했잖아요. 경찰이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전직 총리 이해찬 민주당 의원에게 법에 대한 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이성한 청장. 그러고 체포영장은 누구한테 제시하게 돼 있어요? 본인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체포영장은 다른 사람한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예?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막고 있는 사람들을 그 막는 거를 풀어달라는 의미로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무집행을 하는 것이지 영장을 제시하는 건 본인한테 제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이 없기 때문에 제시도 못했잖아요. 영장을 본인한테는. 이렇게 상황을 저질러 놓고도 뭐가 당당하다고 못 잡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단 말이에요. 이해찬 의원에게 야단 맞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발언 때문. 정보와 작전 모두 실패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실패한 작전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작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작전을 했는데 못 잡을 수 있지 않냐. 그게 청장의 태도입니까? 못 잡았기 때문에 우선 국민들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죠. 5,000명이나 기동병력을 동원하고도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을 못 잡았다고 하면은 무능한 경찰 아닙니까? 그래도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지. 실패한 작전이 아니라고 항변하면 그게 공직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없는 데 들어갔으면은 잘못된 정보력을 가지고 작전 미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작전이 오류면은 오류라고 사과를 해야지. 대통령한테도 나 작전 실패했습니다. 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통령한테 왜 못 잡았어 그럼 작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자세가 잘못돼 있어요. 법을 좋아하는 경찰은 왜 커피 믹스를 절도했을까? 민주노총 건물에서 커피 믹스 2박스를 훔쳤어요. 경찰이 도망갔어요. 불법은 뭐 엄벌에 처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절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이거 찾아서 처벌하십시오. 의원님 저도 보고 받았고요. 그 내용 조사해가지고 처벌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란을 떨고 불편을 주고 걱정을 끼쳤는데도 못 잡았으면은 난 그 사람들이 불법이다 아니다. 이 파업행위가 정당하다 아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찰이 직무 집행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옷을 벗으세요. 그 정도 무능하면은 옷을 벗으라고요.